옷을 좀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의 손이 제 옷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허리가 드러났어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맨살에 닿았어요. 수진 씨, 오늘 침대에 누워주시겠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그의 손이 제 몸을 탐색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늘은 다른 침을 놔드려도 될까요? 무슨? 마음을 치유하는 침이요. 그리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계셔보세요. 뒤에서 옷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몸 뒤로 들어온 그것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엄청 크다. 근데 너무 좋아. 이번엔 더 뜨겁고 더 절실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결국은 선을 넘어 중독되어 버린 저는 이수진, 올해 47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40대 후반 자식들은 독립했고 남편과는 말이 끊긴 지 오래였죠. 그때 저는 어깨가 아팠어요. 아니, 어쩌면 어깨가 아닌 마음이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치료한답시고 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의 남편에게요. 새벽 5시 반. 나는 어제도 그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어깨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왼쪽 어깨가 바늘로 찌르듯 아팠어요. 팔을 들 수도 없고 뒤로 돌릴 수도 없었죠. 침대 옆 탁자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옆방에 누운 남편이 맞겠네요. 우리는 각방을 쓴 지 2년째였으니까요. 새벽 6시, 나는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텅 빈 식탁, 텅 빈 거실, 텅 빈 집. 아들 지훈이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 지 3년째고 딸 지은이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하면서 독립했어요. 이제 이 넓은 아파트엔 저와 남편 단둘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보다 남편과 둘이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7시, 남편 강민호가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제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문을 펼쳤죠. 나는 익숙한 듯 커피를 따라 식탁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남편의 첫 마디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저는 창밖을 보며 제 커피를 마셨어요. 말이 없는 아침 식사. 이것도 식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8시 10분. 다녀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나는 잘 다녀와요라고 대답했지만 남편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 듣지 못했겠죠. 아니, 어쩌면 들어도 상관없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무뎌져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봄을 좋아하지만 저는 봄이 싫었어요. 모든 게 살아나는 계절인데 저만 죽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 경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뭐해? 점심 먹을래?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박경자 25살 때 헬스클럽에서 만나 지금까지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육아하면서도 우리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만났어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수다 떨고 웃는 시간.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역 앞 카페에 도착했을 때 경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 수진아.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경자. 47살이지만 여전히 씩씩하고 늘 활기차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경자는 메뉴판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안 늙어 너무 예쁘다. 야, 애들은 잘 지내고. 지훈이는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바쁘대. 지은이는 회사 적응한다고 정신없고. 그래, 우리 아들도 그래.
직장 생활 힘들다고 매일 전화해. 경자는 25살 된 아들과 21살 딸을 둔 엄마였어요. 주문을 하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경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근데 수진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 그게 요즘 어깨가 너무 아파서. 나는 왼쪽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50견인가 봐. 팔도 못 올리겠고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깨. 헐, 진짜? 그거 제대로 안 치료하면 오래 가는데. 경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은 갔어? 응, 정형외과 갔었는데 물리치료 받으라고만 하더라.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럼 우리 남편한테 가봐. 응? 준호 씨? 응. 우리 남편 한의원 하잖아. 침 진짜 잘 나. 50견에는 침이 제일 좋대. 경자의 남편 김준호. 53, 한의사였습니다. 경자와 결혼한 지 26년째인 그는 10년 전부터 동네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결혼식 때, 경자네 집들이 때, 그리고 가끔 모임에서 조용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괜찮을까? 너희 남편이 바쁘실 텐데. 무슨 소리야? 바빠도 당연히 괜찮지. 경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내가 미리 얘기해 둘게. 내일 오후에 시간 돼? 응, 돼. 그럼 내일 3시에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그렇게 저는 경자 남편의 한의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파스타를 먹으면서도 어깨가 계속 쑤셨습니다. 경자는 신나게 수다를 떨었지만 저는 반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의원, 침, 효과가 있을까? 사실 기대보다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이 통증만 없어진다면 뭐든 해볼 생각이었죠. 경자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또다시 혼자였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죠.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했어요. 나왔어. 응. 짧은 대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저는 데워둔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TV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한의원 가려고. 식사를 마칠 때쯤 제가 말했어요. 왜? 어깨 아파서. 경자 남편이 한의사래. 그래 다녀와.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묻지도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제 방에 누웠습니다. 어깨가 또 쑤셨어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침 맞으면 좀 나아질까? 그리고 문득 김준호 원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던 그 사람. 경자 옆에서 늘 미소만 짓던 그 사람. 별로 인상 깊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제 운명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다음날 오후 2시 반. 나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슬랙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어요. 왜 이러지? 그냥 병원 가는 건데. 큰 뜻은 없었어요. 아마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냥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분 전환 삼아 꾸며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늘한 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의 1층에 자리한 아담한 한의원이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이수진님?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김준호 원장.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일어나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 씨.
경자한테 얘기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많이 불편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진료 의자에 앉자 그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좀 뻐근한 정도였는데 요즘은 밤에 자다가 깰 정도로 아파요. 팔은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나는 팔을 들어 보였어요. 어깨 높이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같은 말을 들어도 별 느낌이 없었는데 김준호 원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제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일단 진맥을 봐야겠어요. 손목 좀 내밀어 주세요.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목에 닿았어요. 차갑고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맥을 짚는 그의 얼굴을 저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집중한 표정, 약간 찌푸린 미간, 진지한 눈빛. 경자는 참 좋은 남편을 만났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깨도 한번 봐야겠어요. 침대에 엎드려 주시겠어요? 나는 진료실 한쪽의 침대로 갔습니다. 엎드리자 그가 다가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 여기가 많이 아프시네요. 근육이 완전히 굳었어요. 그의 손이 어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누르고 만지고 확인하고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수진 씨,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멈칫했습니다. 예. 50견은 단순히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굳으면 몸도 굳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외로움을, 제 고독을. 많이 외로우셨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참지 마세요. 원래 우리 나이 때 되면 다들 그래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을까요? 진료실에 제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이제 침을 놓겠습니다. 조금만 아프실 거예요. 따끔. 어깨에 침이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쯤 되는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이대로 계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는 의자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엎드린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수진 씨, 혼자 참지 마세요. 말하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의 냉랭한 관계, 일찍 독립한 자식들, 텅 빈 집에서의 외로움, 쏟아내다 보니 3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많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침을 빼고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어깨가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어떠세요? 아, 진짜 좀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일주일에 2~3번은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허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살짝은 이상하면서도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한의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그가 보였습니다. 다음 환자를 맞이하며 미소 짓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한의원 다녀왔어. 침 맞았더니 좀 나은 것 같아. 그래.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다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그 순간 문득 김준호 원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의 무관심보다 타인의 관심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어깨 통증도 덜했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꿈. 따뜻하고 편안한 꿈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어느새 그 시간이 제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어요. 2번째 방문. 오늘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등 쪽에도 침을 놓아볼게요. 침을 맞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자가 말하더라고요. 수진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정말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첫날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3번째 방문. 오늘은 차 한잔 하실래요? 침 효과가 더 좋아질 거예요. 진료가 끝난 후 그는 작은 탁자에 차를 내왔습니다. 국화차였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예요.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 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특별한 건 없어요. 요즘은 그냥 말끝을 흐렸어요.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사람은 뭔가에 몰두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원장님은 취미가 뭐예요? 저요? 저는 서예를 좋아해요. 붓으로 글씨 쓸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멋지네요. 수진 씨도 해보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서예 이야기로 1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4번째 방문.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원장님, 결혼 생활은 어때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경자랑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요. 글쎄요. 뭐 나쁘진 않죠. 그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수진 씨, 오늘 옷 새로 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색깔이 달라 보여서요. 잘 어울려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한의원 오기 전에 백화점에 들러 새 원피스를 샀거든요. 연한 분홍색, 봄 느낌 나는 원피스였어요. 왜 샀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수진 씨는 경자랑 친구인데도 정말 달라요. 뭐가요? 경자는 좀 털털하잖아요. 근데 수진 씨는 우아하고 차분해요. 나이도 안 들어 보여요. 47이라고 했죠? 30대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아니, 남편한테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깨 말고 허리도 좀 봐야겠어요. 허리요? 네, 어깨가 아프면 자세가 틀어져서 허리도 안 좋아져요.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눌렀어요. 아니, 만졌다고 해야 할까요? 살짝은 부담스러웠지만 치료니까. 그리고 왠지 싫지 않은 마음. 옷을 좀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의 손이 제 옷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허리가 드러났어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맨살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긴장하셨네요. 편하게 계세요. 나는 대답 없이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 손이 내 살갗을 만지고 있는데 침이 들어갔습니다. 허리에, 옆구리에.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움직였어요. 이건 치료야. 진료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다 됐어요. 20분만 계세요.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엎드린 채로 저는 그를 흘끔 쳐다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침 덕분인가 봐요. 침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게 즐거우신 것 같아서요. 네.
여기 오는 게 기다려지긴 해요. 저도 수진 씨 오시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 고백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미안해요. 이상한 말 한 것 같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료실엔 우리 둘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위험한 침묵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나고 침을 뺐어요. 그의 손이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착각일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뵐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의원을 나서는데 뒤돌아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볼이 발그레하고 눈이 반짝이고 입가에 미소가 머무는 여자. 나, 왜 이러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설렘이, 이 두근거림이 너무 좋았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로서 존재한다는 느낌. 오랜만이었어요. 며칠 후 한의원에 도착했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원장님이 외부 진료가 있으셔서요. 대신 다른 선생님이. 아, 그럼 다음에 올게요. 나는 돌아섰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를 만나러 온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한의원 명함에 적힌 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 해볼까? 손가락이 떨렸어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외부 진료 있으시다고 해서 그냥 왔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3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일 시간 되시면 오시겠어요? 특별히 시간 내드릴게요. 내일은 수요일이었어요. 원래 진료 날이 아니었습니다. 네, 좋아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낸다고 했어. 그것도 저를 위해서. 수요일 오후 3시. 한의원은 한산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 씨. 그가 활짝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환자가 별로 없네요? 네, 수요일은 원래 한가해요. 그래서 수진 씨 모시기 좋은 날이죠.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어때요? 어깨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안 아파요. 그럼 이제 안 오셔도 되는 거네요?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어요.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그냥 여기 오는 게 좋아서요. 저도 수진 씨 만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팽팽하고 뜨겁고 위험한 공기.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도 한 걸음 다가갔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거기엔 망설임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 진짜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 뺨을 감싸 안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저 미칠 것 같아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경자친구인 걸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코끝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키스 해도 될까요? 대답 대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와 나 둘만 존재하는 세계.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았어요. 나도 그의 목을 감쪽같이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숨이 가빠져서 입술을 뗐습니다. 이마를 맞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우리 어떡하죠? 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는 안 돼요.
그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 아무 말 없이 진료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답지만 슬픈 석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입술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경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경자. 날 믿고, 날 아끼고, 날 위해주는 경자. 그 친구의 남편과 키스를 했다니. 신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그와의 키스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부드러웠던 그의 입술, 따뜻했던 그의 체온, 떨렸던 그의 숨소리.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황급히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증거를 지우듯이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죄책감에 남편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저 밥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을 때 제 손은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김준호 원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금요일에요. 원래 진료 날이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내일. 시간 되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돼요. 목요일 오후 3시. 나는 또다시 한의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왔어요. 이제 핑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으니까요. 한의원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들어가세요.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어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 키스를 나눈 사이인데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오늘은 환자 없어요? 네. 오후 진료 없다고 공지했어요. 왜요? 수진 씨 때문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때문에? 네.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제 후회했어요? 아니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잠도 못 잤어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당신은 경자 친구고 저는 경자 남편이고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원장님이 좋아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고 더 간절한 키스였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았고 제 손은 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수진 씨, 오늘 침대에 누워주시겠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네. 나는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엎드렸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옆에 섰어요. 오늘은 상의를 좀 벗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손이 떨렸지만 나는 상의를 벗었습니다. 속옷만 걸친 채 엎드려 있었어요. 그의 손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긴장하셨네요. 네. 편하게 계세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깨, 등, 허리. 마사지를 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애무였습니다. 수진 씨, 몸이 참 아름다워요. 나이가 안 믿겨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그의 손이 허리에 머물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허한 것일 수 있다고. 네. 다른 침을 놔드려도 될까요? 무슨? 마음을 치료하는 침이요. 그리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계셔보세요. 뒤에서 옷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살짝 꺼졌어요. 그가 침대 위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수진 씨, 그의 손이 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주보고 누워 있었어요. 그의 상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그가 제게로 몸을 숙였습니다. 입술이 다시 닿았어요. 이번엔 더 뜨겁고 더 절실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을 탐색했어요. 나도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제가 미쳤나 봐요. 아내 친구인 걸 알면서도 저도 미쳤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껴안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쇄골, 어깨, 더 아래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 한 번만 허락해 줄 수 있나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 떨리는 눈빛.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내 대답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흐트러져 있었고 우리의 숨소리만 진료실에 가득했어요. 우리, 어떡하죠?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수진 씨, 당신한테 빠진 것 같아요. 그가 몸을 돌려 나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경자친구라서 잘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당신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저처럼. 준호 씨도 외로웠어요? 네. 경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감정적인 교감이 없어요. 20년 넘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랑.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준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신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첫날부터. 그래서 더 안쓰러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일까?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 씨,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가 날 안아주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품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 이제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경자는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뒤섞인 채로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던 것이 3번, 4번으로 늘어났어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끔은 주말에도 만났습니다. 침 맞으러 간다는 핑계는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남편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또 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지만 그뿐이었어요. 응, 아직 완전히 안 나아서. 거짓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진료가 끝난 후 준호가 말했어요. 오늘 저랑 드라이브 갈래요? 드라이브? 네. 한강 쪽으로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의원 안에서만 만났거든요. 밖으로 나간다는 건 더 위험한 일이었어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저녁 8시예요. 어두워요. 괜찮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그의 간절한 눈빛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늦을 것 같아. 그래. 짧은 답장이 왔어요. 준호의 차를 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한강 쪽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한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당신 눈 뜨는 얼굴 보고 매일 밤 당신 안고 자고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계속 보고 싶고 안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다면 왜 우리는 이제 만났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슬픔. 다음 주 화요일 한의원에 갔을 때 경자가 있었어요. 수진아. 경자야. 왜 여기 있어? 오늘 우리 남편 일 좀 도와주러 왔어. 너 침 맞으러 왔어? 응.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경자를 보니 숨이 막혔어요. 많이 좋아졌어? 어깨? 응, 많이 나았어. 다행이다. 우리 남편 솜씨 좋지? 응. 준호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진 씨,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에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호가 침을 놓았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빨리, 기계적으로. 애무 같은 손길은 없었어요. 준호 씨? 경자가 밖에 있어서요. 조심해야 해요. 30분 후 진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경자가 차를 들고 있었어요. 수진아, 같이 차 마시고 가. 응. 우리 셋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경자가 수다를 떨었어요. 수진아, 요즘 표정 진짜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어깨가 좀 나아서 그런가 봐. 그것뿐일까? 혹시 남자라도 생겼어? 뭐? 무슨 소리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옆에서 준호도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농담이야. 근데 진짜 예뻐졌어. 화장도 달라지고. 그래. 응. 여자는 사랑할 때 예뻐진다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자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요즘 많이 나아 보이지? 경자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응, 그런가. 난 잘 모르겠어. 역시 우리 남편 솜씨가 최고야. 경자가 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의 남편과 저는 지금 나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좀 더 있다가. 아니, 집에 일이 있어서 급히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 하는 거지? 경자의 환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던 그 얼굴.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네. 경자 보니까 죄책감이. 알아요. 근데 내일 봐요. 꼭.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차를 봤어요. 젊은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하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다정해 보였어요. 우리도 저랬을까? 처음엔 남편과의 신혼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한의원에 갔을 때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젯밤에 경자가 물어봤어요. 뭐요? 수진 씨 요즘 자주 오는 것 같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50견은 시간이 걸린다고 의심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했어요. 친구 치료 잘해줘서 고맙다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더 죄책감 들더라고요. 수진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만 만날까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경자한테도, 남편한테도, 우리 자신한테도. 알아요. 준호 씨는 경자 남편이고 저는 경자 친구예요. 이건 너무 큰 배신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만두자고 말하면서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중독이었어요. 외로움의 늪에서 서로가 유일한 구원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한의원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우리는 다른 장소를 찾았어요. 조용한 모텔, 한강변 주차장, 아무도 모르는 카페. 만남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행동은 그 반대로 더 과감해졌지만 들키면 어떡하죠? 경자는 무너질 거예요. 26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제 남편도 아니 어쩌면 남편은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정말요? 우리 무관심한 거 알잖아요. 이혼하자고 해도 그냥 알겠다고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 이혼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저 당신이랑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경자한테는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이혼해달라고. 말도 안 돼요. 저는 자신 없어요. 경자는 제일 소중한 친구인데. 준호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비밀로. 결국 우리는 제자리였습니다. 헤어지지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관계. 하지만 언젠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며칠간 준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낼 때가 됐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자였습니다. 수진아, 나 백화점 가는데 같이 갈래? 응, 좋아. 오랜만에 경자를 만났습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 야윈 거야? 그래, 별로 안 야윈 것 같은데. 아니야, 확실히 야윈 것 같아.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했어요. 경자는 신나게 옷을 골랐습니다. 이거 어때? 우리 남편 생일 선물로. 좋은데? 다음 달이 생일이거든. 미리 준비하려고. 경자가 남편 셔츠를 고르는 모습을 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경자야. 응? 준호 씨랑 잘 지내? 응?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뭐 그냥 그렇지. 26년째니까. 경자가 웃었어요. 사랑하나? 사랑? 글쎄,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익숙한 것 같아. 근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공기 같은 사람이랄까? 경자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경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고민 있지? 우리 20년 넘게 친구인데 내가 모를 것 같아? 경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말해봐. 뭐가 힘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경자야. 미안해. 왜? 뭐가 미안한데?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내 남편과 나는 지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아, 그냥 너무 좋은 친구를 둬서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자가 날 안아주었어요. 바보,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경자한테도 우리한테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미안해요, 준호 씨. 저야말로 미안해요, 수진 씨.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마웠어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준호 씨. 당신도요, 수진 씨. 그렇게 끝났어요. 문자로 이렇게 허무하게 3달간의 금지된 사랑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한의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주일, 2주일, 1달.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앞에 경자와 준호가 있었거든요.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경자가 무슨 말을 하자 준호가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행이야. 경자는 모르는 게 뒤돌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걸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친구를 배신하고 남편을 속이고 자신마저 잃어버린 여자. 나, 뭐 한 거야?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왜 그래? 울었어? 남편이 처음으로 물었어요. 제 얼굴을 본 거였습니다. 여보, 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우리 너무 오래 서로를 안 봤던 것 같아. 나도 잘못했어. 당신한테 무관심했고 냉정했고.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깨달은 게 있어. 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본 눈빛이었어요. 나도 미안해. 응? 나도 잘못했어. 당신한테 무뚝뚝했고 표현을 안 했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 다시 해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대화도 늘었고 함께 외출도 하고 각방도 합쳤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어요. 경자와도 여전히 친구로 지냈습니다. 한 달에 2~3번 만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준호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웃으며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카페에서 경자를 만났어요. 수진아, 너 요즘 남편이랑 잘 지낸대? 응,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표정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처럼 외로워 보이지 않아. 경자가 웃었어요. 사람은 결국 제 곁에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 봐.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내 옆에 사람 잘해야 한다고. 맞아. 수진아, 너도 이제 남편 잘 챙겨. 알았지? 응. 카페를 나와 걸으며 생각했어요. 경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배신이 시작되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멀리서 빛나 보이는 것들은 사실 각자의 어둠을 숨기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내 곁에 사람을 다시 보고 다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준호와의 시간은 꿈 같았어요. 아름답고 달콤하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어요. 허상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변명으로 포장한 잘못된 선택이었죠. 저는 그 대가로 죄책감을 얻었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도 얻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내 옆에, 내 곁에,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응. 뭐해? 된장찌개. 당신이 좋아하잖아. 고마워.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TV를 켜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고 극적이지 않지만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봄날이었어요. 저도 늦었지만 이제야 봄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배신이 시작된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진정한 행복도 있다. 외로움은 변명이 될 수 없고 순간의 위로는 평생의 후회를 남긴다.